안녕하세요. 저희는 천 기반 웨어러블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고은준, 권준아, 김철현, 유현종입니다. 네, 목차는 소개, 실험 방법 및 과정, 실험 결과,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개입니다. 네, 먼저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광, 진동, 열, 풍력 등과 같이 자연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일종의 버려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그중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다른 발전 방법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기후에 관계없이 시내외 기계 진동을 이용해서 인간의 활동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외에도 여러 하베스팅 종류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 하베스팅, 태양 에너지 하베스팅, 열 에너지 하베스팅, 풍력 에너지 하베스팅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볍게 개발되어 신체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자와 소통 가능한 차세대 전자기기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형으로는 휴대하는 형태의 제품 및 액세서리와 같은 액세서리형, 의류 형태인 의류 일체형,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신체 부착형, 신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의 생체 이식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전체와 강유전체입니다. 앞전체란 기계적인 응력의 작용, 기계적인 일그러짐에 따라 유전분구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전체로 외력을 가할 시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은 처음에 중성인 어떤 분자가 이제 편극이 일어나게 돼서 위에 부분이 플러스, 밑에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는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편극은 반대로, 편극은 원래 전기장 방향의 반대이므로 편극은 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이 없어도 스스로 분극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물질로 앞전성을 띱니다. 아래 있는 그래프는 P커브로 이력 곡선이라고 합니다. X축이 전기장, Y축이 편극도인데 이제 일정한 편극도에서 그 편극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전기장을 걸어주면 편극이 조금씩 변하다가 급격히 변하면서 반대의 편극을 갖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원료로 쓰이는 PDF, PVDF, TRF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물질은 전기활성 고문자의 한 종류로 강유전성 중합체 계열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상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베타상의 4가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수소, 탄소, 그리고 플루오린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결정 구조 중 베타상은 강유전체의 특성을 띄어서 앞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RFE라는 물질은 베타상 결정 구조와 유사한 사슬 구조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PVDF에 첨가해서 강유전체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PVDF TRFE의 장점은 고문자 재료 중 가장 큰 유전율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 기계적 반응 속도와 높은 기계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유연함을 가지고 있고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 웨어러블 앞전 하베스터의 재료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앞전 에너지를 이용한 소형 에너지 하베스터를 천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을 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 및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발암물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보안검과 방독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테이프 캐스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VDF, TRF 용지를 9g을 MEK라는 용매에 21g 섞고 24시간 동안 소니케이션 스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0% PVDF, TRF 용액을 제조합니다. 다음으로 아세톤과 에탄올을 이용해서 유리판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 위에 용액 9ml를 일자로 분주하게 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테이프 캐스팅하기 위해서 닥터 블레이드의 눈금을 650 마이크로미터로 맞춥니다. 이 닥터 블레이드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1c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유리판을 따라서 앞으로 밀게 되면
이제 용액이 얇게 퍼지게 됩니다. 그 후 MEK 용매가 증발하도록 1시간 동안 100도씨 오븐에서 드라잉합니다. 드라잉 후 PVDF TRFE 필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만들어진 필름을 칼을 이용해서 3cm 곱하기 3cm의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3cm 곱하기 3cm 필름의 가운데 부분에 2cm 곱하기 2cm 부분을 9구역으로 나누고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각 구역마다 두께를 측정해서 팽글을 냅니다. 완성된 필름을 보관하고 이제 핫프레싱을 과정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핫프레싱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핫프레싱 과정에 니켈 쿠퍼 코티드 컨덕티브 패브릭이라는 이하 전극천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핫프레스가 필요합니다.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전극판의 저항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극판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0.25옴으로 굉장히 작은 수치를 나타냈고, 이는 전극판으로 썼을 때 그 앞전 소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전력 그런 것들이 이제 손실될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핫프레싱을 하기 위한 재료를 쌌습니다. 첫 번째로 PI 그 폴리이미드라는 이 PI 필름을 올리고 그 위에 전극천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PVDF TRFE 필름을 올리고 전극천을 하나 더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PI 필름으로 덮습니다. 이때 PI 필름은 보호 필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PVDF TRFE 필름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는 전극천이 완벽히 겹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준비했던 것을 핫프레스 안에 넣고 110도씨 14.7MPa에서 전극천과 PVDF TRFE 필름이 결합할 수 있도록 2분 동안 핫프레싱합니다. PVDF TRFE 필름과 전극천이 결합된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들의 두께를 다시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다음은 어닐링 과정입니다. 오븐에 앞서 그 핫프레싱을 거쳤던 그 필름들을 넣고 저진공 상태에서 130도씨로 2시간 동안 어닐링합니다. 이후 상온에서 1시간 건조시킵니다. 여기서 어닐링 과정은 그 PVDF TRFE 그것이 이제 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H+와 F-가 랜덤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그 하나의 그 다이폴들을 이제 어닐링을 시키면서 다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닐링이 완료된 PVDF TRFE 필름들의 두께를 다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합니다. 네, 다음은 폴링이라는 과정인데요. 그 바로 전에 말씀드린 어닐링이라는 과정이 사슬 내에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이폴들의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라면, 이 폴링 과정은 그 사슬 자체의 방향을 일정하게 정렬하기 위해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PVDF TRFE 필름의 양쪽 전극천에 각각 구리 테이프를 붙인 후 이 폴링이라는 그 실험 과정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인 100도씨로 핫플레이트를 설정하고 하이 볼테지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300V에서 20분, 600V에서 20분, 900V에서 20분, 1200V에서 20분, 그리고 1800V에서 2시간 정도 폴링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준 샘플의 D33 값을 측정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D33 값이 무엇이냐면 흔히들 압정계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단위가 쿨롱/뉴턴인데 단위에서 보시다시피 그 일정한 힘을 걸어 주었을 때 나오는 전하량 그런 값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폴링을 완료한 디바이스의 전극천을 9부분으로 나누어서 D33 값을 각각 측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제작한 디바이스를 손으로 눌러 출력 전압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셈을 통한 관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 기계가요, 그 셈으로 여기에 있는 시료를 관찰하기 위해 백금 코팅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 하단에 있는 기계가 셈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료를 셈에 넣고 바로 관찰하기 직전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께를 측정한 결과인데, 테이프 캐스팅을 한 후에 필름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81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고, 핫프레싱을 거친 다음엔 181 마이크로미터, 어닐링 한 후 두께는 19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핫프레싱을 했는데 두께가 늘어난 이유는 전극천이 그 두께가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두 개가 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핫프레싱을 해서 원래는 240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면 되는데 핫프레싱을 통해 더 두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닐링을 통해서는 열팽창 해갖고 두께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6 값, 앞전 개수 시장 값인데 폴링을 하기 전에는 편극도가 이렇게 각 체인 그거마다 다 자유롭게 돼 있어갖고 0으로 수렴하지만 폴링 후에는 이제 편극이 다 일정하게 되어갖고 마이너스 9.7 피코 쿨롱 퍼 뉴턴이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정확 측정 결과인데 이제 폴링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전압의 피크가 100mV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폴링 후에는 한 200mV 정도로 더 전압의 피크가 값이 크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쌤 사진인데 먼저 테이프 캐스팅 후 필름 표면을 보면 표면은 이렇게 약간 파동의 형태처럼 이렇게 생겼고 테이프 캐스팅 후에 필름 단면을 보면 위에 부분은 매끈한데 아랫 부분은 거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액체의 질소로 냉각한 후에 가위로 잘라서 그런데 한 면이 매끄럽지 않게 가위의 특성상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앞전 소재의 단면을 보면 되게 거칠고 찌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핫프레싱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극전의 표면과 이제 앞전 소재의 표면, 소재에서 전극전을 제거한 필름의 표면을 비교해 보자면 앞전 소재의 표면에는 전극전의 표면에서 각 틈 사이에 뭔가 삐져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핫프레싱을 거치면서 이제 필름이 전극전의 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소재에서 전극전을 제거한 필름 표면을 보면 이제 필름의 핫프레싱을 거치면서 전극전의 표면의 형태가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이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직접 시행하면서 경험으로 익히니 유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만드는 공정을 배우고 이에 따라서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여러 실험 기자재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악화된 지구의 환경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에너지 하베스팅 중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웨어러블하게 더 실용적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알게 되어 이후에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인간의 활동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개념을 기초적으로 다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실현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까 실제로 옷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